22년도에는 건물 투자가 어떠했나요? 주택을 부시고 상가를 바꾸는 리모델링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리모델링 중에서도 중축을 하여 대수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축을 안 했던 이유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수선을 많이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의 기간이 6, 8달 정도로 짧게 끝나니 빠른 엑시트와 비용적으로도 더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부셔서 상가용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막히면서 이런 행위를 이제 못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매도자가 주택을 팔 때 이것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매도 시점에 근생으로 보는 법안이 있어 주택을 매수하여 근생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네. 매도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의 이득을 보고 매수자는 주택을 사서 근생으로 바꾸어 상가나 업무용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4년 현재 건물 투자는 어떤가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더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걸쳐야 하는 심의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순살 잘 들어보셨죠?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건으로 건축에 대한 허가나 심의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해체 심의라는 과정이 더 생기면서 기존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 해체 철거에 대한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건물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4년도 건물 투자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건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적률이 2종인 경우에 250% 이상이거나 3종인 경우에 300% 이상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2종, 3종일 때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할 때에는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크다면 이것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건물의 임대료와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근생의 법정 주차대수가 134제곱미터당 1개의 주차대수인데 신축 시에는 기존의 주차대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축 시에는 1개당 주차 면적도 늘어나면서 만들어야 하는 주차대수도 늘어납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건물의 사용 면적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신축의 불리함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리모델링과 신축 중 무엇이 좋은가요? 과거에는 계단이 양쪽 끝에 있고 용적률이 나쁘지 않았다면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 돼. 해체 철거 감리가 추가되면서 구청에서 감리사를 지정해 줍니다. 하루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비용을 주어야 하고 기간은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리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리사의 비용이 6천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을 때 받았던 기간의 단축이나 비용의 절감이 상쇄되어 이득이 없습니다. 해체 철거 시 감리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24년도에 건물 투자 신축이 좋은가요? 만약 제가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그때는 신축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단순히 계단의 위치만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22년, 23년과는 다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상가로 나왔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간편하게 하여 최상의 컨디션 상태를 만듭니다. 좋은 위치에 있다면 상권을 보고 리모델링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심의가 깐깐해졌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조금씩 뜯어내야 하지만 신축은 한 번에 부수고 건물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헌상가를 단순 리모델링하여 수익을 높이거나 건물을 부셔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24년도 건물 투자의 방향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신축 건물 투자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둘째,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좋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피했었습니다.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해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축이 더 메리트가 커졌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위로 층고를 높게 뺄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임대료와 매각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허가나 심의기간이 지체되고 이것은 이자의 부담과 연결됩니다. 비용의 이득이 없으므로 리모델링의 혜택을 얻을 수가 없죠. 강남의 경우 임대료 3% 정도로 보는데요. 원래 1,000만원의 월세 시 이 건물의 가격은 40억 원인데 신축 시 1,300만원의 월세를 받게 된다면 52억 원으로 건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매각가가 12억 원이 상승하게 되므로 신축의 메리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기간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공사의 해체 철거와 별도로 구청이 지정해주는 해체 철거 관리사의 배정을 랜덤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기에 알 수 없는 업체이기도 하고 어디까지 조율해야 하는지 의견을 소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체 철거 업체의 문제로 지연되는 문제가 생겨 시간이 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둘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해체 심의도 까다로워졌고 벽을 한 번에 부시지 못하고 조금씩 끼어나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골조를 남기고 벽을 털고 구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를 멈춰야 했기 때문에 민원을 신경 쓰면서 조금씩 부숴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의 장점인 짧은 공사 기간이 아닌 오래 걸렸고 기간이 늘어나니 비용이 커져 건축주의 손실로 돌아오므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